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진태산입니다. (7월 16일) 오전 산샤댐이 11개의 방류구를 열었습니다. 이는 2003년 산샤댐이 가동된 이후 두 번째로 11개의 방류구를 연 것입니다. 방류량은 초당 44,000 입방미터로 3분 만에 시후의 물량을 쏟아내는 것에 해당합니다. 한 네티즌은 18일 산샤댐이 12개의 방류구를 열었으며 후베이성, 호난성 등 여러 지역이 홍수 피해를 입고 위험에 처했다고 영상에서 말했습니다. 댓글에 후베이성의 한 네티즌은 아침에 출근할 때 백사주의 섬이 보였는데 퇴근할 때는 물에 잠겼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왜 항상 폭우가 내린 후에 방류하고 가뭄일 때는 물을 저장하느냐고 물었으며, 이에 다른 네티즌은 중공정부는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여 돈을 벌기 위해서이다. 가뭄 때는 농민에게 물을 팔고 수력 발전소에서는 물고기를 길러서 돈을 번다. 그러니 물을 방류할 수 없고 폭우가 오면 수력 발전소가 견디지 못해 전면 방류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류는 모두 물에 잠긴다고 답했습니다. X계정 뉴스 조사는 산샤댐 방류 이후 이창시 자구현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으며, 특히 11개 방류구를 하루 종일 방류한 후 하류 지역이 이미 대규모로 침수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에서는 많은 토사와 돌이 산 정상에서 빠르게 미끄러져 내려와 반쪽 산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이며 산길도 산사태로 인해 파손된 장면이 나옵니다. 네티즌은 이상의 반쪽 산이 무너졌다고 놀라워했습니다. 산샤댐이 지속적으로 방류하는 동안 중공정부는 홍수 정보를 계속 숨기고 산샤댐 상공에서의 드론 촬영을 금지했습니다. 영상에서는 2명의 경찰이 드론 방지총을 들고 산샤댐 상공의 드론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후난성동 딩호 제방은 일주일 전에 막았지만 장강 산샤댐의 방류량 증가로 인해 동딩호 수위가 다시 상승하면서 홍수 방지 상황이 다시 심각해졌습니다. 6월 29일 한 네티즌이 동딩호의 유해안호에 도착했을 때 동딩호는 아직 제방이 터지지 않았지만 수위는 이미 10m 이상 상승하여 성문이 반쯤 잠겼고 경계선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네티즌은 동딩호의 건조기 수위는 20m였지만 지금은 33m로 상승하여 10m 이상 상승했으며 수위가 다리와 거의 맞닿아 있고 관산도로도 물에 잠겼다고 말했습니다. 7월 5일 오후 유해양시 화농시안 동딩호 1차 제방이 터졌고 제방 파열 면적은 한때 226m까지 확대되어 동딩호 1차 제방구역 48평방킬로미터를 침투시켰으며 수심은 최소 5m로 수천 명의 주민들이 밤새 피난했습니다. 네티즌이 게시한 영상에서는 넓은 물바다의 많은 마을, 민가, 농경지가 물에 잠긴 것을 볼 수 있으며 주민들은 밤새 대피하고 재산은 물에 잠겨 손실을 예상하기 어려우며 당국은 사망자 수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제방이 터진 후 현지 정부는 18대의 모래차를 이용하여 대량의 모래를 제방 파열구역에 부었지만 효과가 없었고 일부 모래차는 물살에 휩쓸렸습니다. 독일에 거주하는 중국 수리 전문가 왕웨일로는 인터뷰에서 보고서를 본 결과 중공 당국이 초기에 잘못 대응하여 더 큰 재해를 초래했고 그로 인해 파열된 구멍이 점점 더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왕웨일로는 사실 누출 부위 양쪽 끝에서 돌, 모래, 진흙을 층층이 눌러 물 흐름을 차단하고 호수 쪽에 방수포를 깔고 돌을 구멍 주위에 눌러 고정하면 파열 구멍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왕웨일로는 1998년 제방 파열 때 배를 침몰시켜 제방 파열 구멍을 막았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2대의 준설선을 침몰시켜 제방 파열 구멍을 막는 것이다. 1998년 홍수 때는 4,000톤의 석탄 운반선을 이용해 물 흐름을 막고 그 후 돌과 모래를 던져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후난성 정부는 2022년 9월에 동딩호 주요 제방을 강화하기 위해 85억 위안, 한화 약 1조 6,187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지만 네티즌들은 왜 2년도 되지 않아 파열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산시성은 연일 폭우로 여러 강에서 홍수 정점이 나타나 제방을 넘었으며
약 10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중 바오지스는 16일 강한 폭우가 갑자기 내려 하루 만에 한 달 이상의 비가 내렸고 홍수가 도시 지역으로 유입되어 거리에 자동차가 홍수에 휩쓸려 많은 자동차가 바퀴를 위로 향한 채로 뒤집혔습니다. 거리의 물은 성인의 무릎을 넘었으며 진흙물이 폭포처럼 지하 주차장으로 쏟아졌습니다. 허난성도 연일 극심한 폭우로 인해 저수지가 지속적으로 방류되었습니다. 중공 당국에 따르면 17일까지 허난성의 33개의 대형 및 중형 저수지가 경계 수위를 초과하여 방류되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중공 당국이 방류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비난했습니다. 17일 허난성 난영은 심각한 내수 피해를 입었으며 일부 주택, 자동차, 농경지가 물에 잠기거나 홍수에 휩쓸렸습니다. 허난성 난영은 예고 없이 방류했으며 주민들은 밤에 갑자기 물에 잠겼습니다. 정부는 방류를 알리지 않아 주민들은 대피할 시간이 없었고 많은 주민들이 고립되었습니다. 허난성 난영 시민 양 씨는 기자에게 많은 자동차가 물에 잠기고 농경지가 침수되고 사람들이 고립되었다. 많은 굴다리 아래쪽이 깊어 성인도 잠길 수 있다. 도시 내 배수구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비가 오면 막히고 시정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후베이성 샹양도 홍수로 피해를 입었으며 영상에서는 샹양의 도로에 물이 가득 차 자동차들이 물에 잠기고 주민들은 우위를 입고 어렵게 물속을 걸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중국 전역에서 홍수가 계속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중공 당국이 방류를 사전에 알리지 않고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중공 당국은 안정 유지 목적으로 일부 가짜 공식 구호 장면을 촬영하여 주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영상에서는 어떤 지역에서 도로에 물이 발목을 겨우 넘는 상황에서 구조대가 힘겹게 보트를 끌고 가는 듯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도로에 물이 매우 얕고 거리에 사람들이 발목만 잠긴 채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여러 구조대원들은 여전히 구조를 연기하며 옆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물 깊이가 얕아 고무보트가 뜨지 않자 구조대원들은 고무보트를 밀어가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보트에 탄 이재민은 매우 여유롭게 깨끗한 옷을 입고 부채질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가짜 조작이 점점 더 뻔뻔해지고 있다고 비웃었습니다. 쇼를 꾸미는 것은 중공 정부의 큰 특징입니다. 작년 8월 중국 북부 지역에서는 연일 폭우가 내려 베이징과 허베이성 등 여러 지역에서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관영 CCTV의 영상에서는 헬리콥터가 한 건물 위에 정지하고 한 대원이 하강하여 6명의 주민을 구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명의 주민이 헬리콥터에 탑승하려 할 때 화면에는 건물 아래에 2명이 자동차 옆에 서서 구조 장면을 구경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며 그들의 주변 물 깊이는 약 30cm 정도였습니다. 관영 매체가 이렇게 열심히 조작하는 동안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또 다른 영상에서는 구조 현장에서 정부 직원들이 매우 태만하고 비인간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영상의 촬영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영상에서는 한강에서 격렬한 물살이 흐르고 물이 높아져 강가의 한 콘크리트 플랫폼을 거의 덮을 정도입니다. 한 노인이 상의를 벗고 파란색 구력 블록을 몸에 묶고 계단 가장자리를 잡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명의 중공공안이 느긋하게 물속의 남성에게 다가가 구조하려 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신발이 젖는 것을 원치 않는 듯 계단에 도착하자 멈추고 여러 번 망설임 끝에 겨우 한두 계단 내려갑니다. 물속의 남성은 계단 가장자리를 따라 힘겹게 올라가 공안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2명의 공안은 간신히 몸을 굽혀 남성의 손을 잡습니다. 그러나 2명의 중공공안은 남성을 당길 때 큰 힘을 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갑자기 손을 놓아 남성이 다시 강물에 빠져 홍수에 휩쓸려 갑니다. 두 공안은 남성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네티즌들은 이건 한 사람의 목숨이다라고 개탄하며 두 중공공안을 피도 눈물도 없다. 이는 사람도 아니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중공 정부는 여전히 각지의 홍수 사망자 수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중공 당국의 일관된 방식입니다. 49년 전 대홍수에서 23만 명이 사망했으며 당국은 그 사망자 수를 수년 동안 봉쇄했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허난 반차오댐 붕괴 사건입니다. 1975년 8월 8일 자정 조금 넘은 시각 사람들이 여전히 잠들어 있을 때 허난성 마디안 지구의 반차오댐이 갑자기 무너졌고 홍수가 하류로 쏟아졌습니다. 이후 62개의 대형, 중형, 소형댐이 연쇄적으로 무너졌고 하류는 즉시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특히 반차오댐 붕괴 후 홍수가 지나간 지역에서는 많은 마을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때 붕괴 사건으로 직접적인 경제 손실은 100억 위안,
한화 약 1조 9,043억 원에 달했으며 23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중공 당국이 정권을 잡은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댐 붕괴 사건이자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댐 붕괴 사건입니다. 이 대홍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을까요? 공식적으로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사망자 수는 단지 26,000명입니다. 그러나 1987년 8월 8명의 제육기 전국정치협상회 위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기사 산샤댐은 해악이 많고 이익이 적으며 상부를 기만하고 국가를 해친다 내서 만저댐과 스만타는 1975년 8월 붕괴되었으며 23만 명이 사망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만저댐 붕괴 35주년을 맞아 역사학자 젠 쉬비는 중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댐 붕괴 사고 당시 언론은 아무런 보도도 하지 않았다는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기사에서는 웬 전공사에 외환 대대 서기 우프 당이 자신이 죽을 뻔한 경험을 회상하며 사방을 둘러보면 물바다뿐이며 마을이나 집이 보이지 않고 물 위에는 많은 죽은 소, 말, 그리고 사람의 시체가 떠다니고 있었다. 내 마음은 무너졌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끝났다. 가족 중에 노인과 아이들도 모두 끝났다. 울 수조차 없었고 소리칠 수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대대는 원래 1976명이 있었지만 홍수로 인해 929명이 익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거의 절반의 사람들이 사망했으며 이는 단지 한 대대의 사망 상황에 불과합니다. 2005년 5월 미국의 디스커버리 채널은 세계 역사상 임재로 인한 재앙 탑10이라는 특별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그중 1위는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건이 아니라 1975년 중국 허난성에서 발생한 반저댐 붕괴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